1897년 고종 황제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황천상제께 천제를 올리는 황구제를 거행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자주국가를 이룩하여 근대화의 초석을 쌓았던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우리는 망각해 가고 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1910년 8월 29일. 그로부터 100년. 우리는 경술국치 100년의 약 고종 황제가 품었던 원대했던 꿈을 황구단의 비밀을 통해 풀어본다. 대한제국을 손에 넣은 일제는 본격적으로 고종 황제와 대한제국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다. 1915년 9월 조선물산 공진회가 경복궁을 무대로 열렸다. 식민 통치의 성과를 선전하는 자리였다. 그들은 전시관을 짓기 위해 궁궐 내부에 있던 수많은 정각을 헐어버린다. 그리고 또 한 곳, 황구단도 그들의 마술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술국치 다음 해인 1911년 2월 20일 당시 황구단의 부지와 건물터가 모두 조선총독부 철도국으로 넘어가면서 황구단의 비극은 시작됐다. 1913년 일제는 황구단을 허물어버린다. 그리고 약 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규모로 세워졌던 황구단터엔 조선총독부 도서관과 조선철도 호텔이 들어서게 된다. 해방 후에도 황구단의 비극은 계속됐다. 1967년 철도 호텔이 있던 자리에는 또 다른 호텔이 건립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건물도 철거됐다. 대한제국의 탄생지였던 황구단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황궁우와 석고 그리고 정문만이 호텔의 정원인 양 쓸쓸히 남아있다. 조선철도 호텔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그 대동맹가 아니겠어요? 거기를 통해서 군사도 수송하고 그 여러 인력도 수송하고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생산한 많은 물자와 인력 전부 그쪽으로 다시 또 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침략의 대동맥이란 말이죠. 근데 그 대동맥을 운영하는 회사를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자주독립국 대한제국의 그 어떤 권위와 자주독립성을 상징하는 그 가장 중요한 영정물이 환구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환구단을 없앤 것이나 대한이라는 이름을 없앤 것이나 결국은 의도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아니 그 넓은 다른 땅들도 많은데 왜 하필 거기다가 호텔을 지느냐. 그것도 잠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한국 5천년 역사에서 군주가 하늘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하나의 그 영정물로서는 가장 상징적으로 높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이거든요. 그거를 헐어버린다는 것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인들의 혼과 자주성과 어떤 독립에 대한 의식 이것을 갖다가 지워버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동양에서 천재는 황제, 즉 천자가 상제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중국의 천자도 하늘의 그 위임을 받아서 이 지상에서 천하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그 군주의 권위와 그 위엄을 뒷받침하는 건 물론 그 국민의 여망이, 일반 백성들의 여망이고 주변의 추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만은 이전에 이제 왕조를 개칭할 때 그러나 이제 그 권위의 신성성과 그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체로 보면은 다 하늘에다 뿌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후대에 와서 위례로 정착되면서 이제 군주는 동양의 군주, 황제, 천자는 바로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죠. 황천상제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다.